예,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일반 사람들도 역시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어, 뭐 대다수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뭐 신체적으로 허약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저질환을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어, 기저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그 병원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좀 멀리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 기저질환 관리가 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만연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커질 것 같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오히려 이제 노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다라고 이제 했었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그 소통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모임이 멀어지게 되고 그 경로당도 이제 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 노인분들의 우울증은 일반 그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의 우울증 증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우울하다, 슬프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감정 표현을 주로 하는 반면에 노인분들은 슬프다, 뭐 우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대신에 신체 증상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뭐 신체 증상이라 하면 어떤 증상이냐면 통증을 포함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질환에 대한 굉장히 이제 모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체 질환이 악화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더불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약간 부정적인 그 성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그 자연스럽게 우울해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 우울해지는 경우는 기분의 변화가 이제 생겨서 뭐 누구라도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울감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든다고 우울해지는 것은 꼭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우울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우울감만 지속되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분 자체가 약간 우울하다, 뭐 약간 스글프다, 이런 걸 가지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일상의 방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욕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잠을 너무 자지 못해 가지고 다음 날 일상에 이제 방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울감은 의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 의지가 강하다고 우울감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하다고 우울감이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우울감은 누구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
그 우울감이 병적으로 심해지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병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의지하고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건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무료한 일상이기 때문에 조금 뭐 다양한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을 바꾼다든지 또 업무를 이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울증을 치료를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울증은 우울증 자체가 그 어떤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이 일들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우울증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고 무조건 그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접촉을 멀리한다라는 거는 별로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즘 기계도 발전하고 뭐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화뿐만 아니라 화상 통화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감정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은 가능하면 본인이 힘들 때 연락하실 수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이제 분들의 그 연락처들을 미리 갖고 계시가지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제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또 그리고 미리 담당자를 정해두셨다면 그분과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서로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설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본인이 가능하면은 이제 거기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적절한 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고 또 참여가 저조하다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무기력해 하시는 분들은 그 시설에서 좀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특정 부분들에서 어떤 그 일부의 분들은 그 여기서 이제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그 병적인 상태를 호전시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 이제 적절하게 이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가족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화상 통화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꾸준하게 서로 감정 교류와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관련성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우울증이 생기면 그 증상 중에 집중력과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또 초기 치매에서는 그 우울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적절하게 이제 치료가 되지 않은 우울증 환자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울증과 치매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울증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죠. 치매의
그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을 그대로 두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우울증 자체를 호전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노인분들의 자살 징후를 잘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위험성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만약 많이 위험하신 경우는 입원 치료를 권해서 그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그 노인분들은 노인 분들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울 증상이 있고 또 이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조용해지시면 조금 경계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이제 공인된 뉴스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뉴스 청취하는 것을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불안이라든지 걱정을 낮추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또 적절한 움직임, 활동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 걷기 운동이라도 하셔도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밖 외부에 나가 가지고 활동하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를 잘 쓰시고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잠이 안 온다고 그 술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술은 오히려 그 수면 건강에 이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라도 가능하면 가족들 친지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소식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 또는 단체 이런 곳에 전화번호를 잘 두셨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연락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그 취약하신 노인분들 사회 활동도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그 경로당까지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더더욱더 이제 고립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노인분들의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노인분들께서는 가족분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되지 않을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셔가지고 필요한 상황에서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그 적절하게 연락도 취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